정권 찬탈했습니다. 했어요. 민주당 강정기 5년 쫑냈습니다. 만세 만세. 윤석열 만세. 국민의힘 만세. 그리고 빨대양도 만세.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지. 아이, 고소만 좀 취하해주면 좋겠는데, 미양아, 고소 좀 취하해주라. 근데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어쩐다. 찌그럽잖아요. 난 이 말에 전혀 동의 안 해. 아니, 비호감 대선이면 투표율이 낮아야지. 왜 높아? 그리고 비호감 대선이면 심상정 후보 투표율이 전보다 높아야지. 왜 나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그리고 사실 모든 대선이 그런데 2022년을 사는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바람, 간절한 요구가 담긴 선거였다고 봐요. 그 요구에 윤석열이 선택받은 거야.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 시대를 여는 마청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노통이 이 말 한 게 200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구시대가 끝난 새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야. 구시대 안 끝났어. 그 구시대 지금까지 쭉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윤석열을 선택한 거야. 이 구시대에 마침표 찍으라고. 그렇다면 노통이 말한 구시대 대체 뭘까요? 그게 뭔지 알아야 이 아작내든 작살내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게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난 알지. 빨대양이니까. 그래서 노통의 행적을 잠시 추적해 봅시다. 그리고 윤석열을 이해하는데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바로 노무현이잖아. 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좌파 대통령 노무현. 근데 웬걸? 이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라크에 파병합니다. 친미 행보죠? 미국 가서는 이런 말도 해요. 6.25 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거다. 뭐 반미할 줄 알았는데 미국에 알랑방귀 낀 겁니다. 또 충격적이게도 야당이랑 권력을 나누겠다며 이 대연정도 제안해요. 지지자들 다 뒤집어지죠? 저도 그때 어찌나 속상했는지. 이 제주 강정마을 윤석열 당선인도 가서 울었지만 거기다 해군기지도 만들어요. NL들 다 뒤집어집니다. 심지어 임기 말엔 한미 FTA도 추진해요. 진보한텐 돌 맞고 이 보수한테 칭찬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무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좌측 깜빡이 틀고 우회전한 대통령.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드라이빙 실력은 국민한테 외면받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가고 싶었는지 알 것도 같아. 그렇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싶었던 거야. 이 좌우 가리지 않았던 거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데올로기, 이념. 여기서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노무현이 말한 구시대는 바로 이 이념의 시대였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현대사는 이 이념의 볼모였어요. 이 이념 때문에 6.25라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죠. 친북과 반북, 친미와 반미, 용공과 반공, 자본과 노동. 중요한 갈등은 거의 모두 이 이념 때문에 발생했어요. 근데 문민정부 이후 우리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증명해요.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훌륭하다는 걸, 우리가 미국 식민지가 아니라는 걸, 기업이 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기업도 잘 나가고 노동자들 삶도 나아지고 있다는 걸. 과거에는 이념 대립이 정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젠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통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은 이념으로 갈등하는 이 구시대를 끝내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시도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기억나죠?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였던 하태경, 김문수, 이재호 다 사회주의자, 주사파 출신이야. 기존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는 이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또 한쪽에는 이런 시도를 거부하고 구시대에 사로잡혀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소위 탄돌이라고 불리던 민주당 586. 이 인간들은 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이미 끝나버린 이념의 시대를 부여잡고 이명박은 개발 독재다, 반노동이다, 박근혜는 독재 후예다, 숙골 극우다 하면서 이 30년 전 지들 대학 다닐 때 레파토리로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런 작전이 먹혀?
안 먹혀. 우리 국민들은 이미 판단 끝냈거든. 이 독재 부르짖고 이념 떠드는 민주당, 니네 꼴값이라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 선거라는 선거는 다 줬잖아. 근데 이렇게 관짝에 들어간 민주당을 다시 살려준 게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구시대가 다시 부활했고 지난 5년은 그 구시대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근데 금방 말했듯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이념들은 역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씨알이 안 먹혀. 그러니까 어때? 얘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반일, 친환경, 페미 이런 것들. 근데 보세요. 반일? 최강욱이 렉서스 타는 반일? 친환경, 탈원전? 임기 끝나니까 다시 원전 돌리자는 탈원전? 페미? 박원순이 페미니스트인 그 페미? 얘네가 주장하는 이념들은 그래서 다 구라야. 근데 왜 주장할까요? 진영 만들 수 있으니까. 지지자들 가스라이팅 하면 이 평생 빨대 꽂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들이 권력 잡았으면서 뭐? 프리메이슨이야? 마치 뒤에서 조종하는 무슨 독재 권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뭐 적폐 연부 외우니까 김남국이나 고민정 같은 애들 국회의원 돼버립니다. 김남국 요새 뭐하냐? 조국 같은 자범이 이 수호해야 할 공직자가 되고 김호중 같은 방구석 음모론자가 이 존경받는 언론인이 되고 이재명 같은 역대 최악의 범죄 피의자가 개혁적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얘네 대장동이나 사모펀드 수사 들어가면 분명히 뭐 정치검찰, 검찰 독재 이러면서 또 윤석열을 독재 세력으로 몰아붙일 텐데 이거 얼마나 사악해. 이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이 지지율 빨아서 밥벌이 하려고 실체도 없는 이 진영 만들어서 이 국민을 적으로 삼는 짓을 합니다. 그 최종 보스가 바로 문재인이야. 이렇게 추악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어. 동네 이장도 저렇게 하면 머리채 잡혀. 이 주민끼리 싸우면 가서 말려야지. 얘는 지가 싸움을 붙여요. 지가 편든 놈한테 막걸리 얻어먹으려고. 이게 임기 말까지 안 떨어지는 문재인 지지율의 실체야. 이 국민을 적으로 삼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이런 민주당 정권을 끝내라고 국민이 선택한 인물이 그렇지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 엄청 특이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검찰총장이지만 문재인 정부랑 제일 맹렬하게 싸우더니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어요. 여당이 점지한 야당 대선 후보야. 또 주 120시간이더라도 이 탄력적으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서 이 반노동인 것 같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또 공약이야. 그리고 87년 이후 최초로 영남이나 호남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인지 이재명이 광주 가서 박정희 때문에 호남이 소외됐다고 갈라치기 할 때 윤석열은 대구 가서 광주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해요. 게다가 섭외 왕이야. 자기랑 정치적 결이 다른 사람들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끝끝내 섭외합니다. 물론 신지혜, 김한길, 김병준도 섭외했다가 폭망했지만 나랑 다른 사람들도 섭외하자. 이게 윤석열의 패시브 스킬이에요. 그리고 선거 유세할 때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양식 있는 민주당 사람들과 협치하겠다. 근데 민주당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딨어. 근데 나 같으면 민주당 욕하기도 바쁠 텐데 이 사람은 민주당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을 홍준표가 아닌 안철수가 아닌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을 국민은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이념, 그 이념이 만든 진영, 그걸로 적을 삼고 그 적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정치를 제발 좀 끝내라. 이념으로 대립하는 구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선택이에요. 윤석열은 비록 손해보더라도 이념과 진영에서 자유롭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했거든요. 우리 국민은 현명해요.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가 정의당 심상정의 몰락인데 왜 몰락했을까요? 이념이 더 이상 아젠다를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의당 사람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입에 달고 사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득을 양보해줘야 돼요. 근데 민노총이 양보해? 노동계 최고 권력이 된 그 민노총이? 그 민노총의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정의당은 그래서 더 이상 노동에 관한 의제도 못 만들어내고 이케야 페미니즘이나 붙잡고 진보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가 떠들 얘기가 없는 시대, 이념의 색깔이 모여진 시대가 지금 2022년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해방 후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이후엔 우리 체제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념은
그 시절에 남은 부산물이에요. 노무현은 그 부산물이 자기 임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비루한 민주당 똥판류 덕분에 20년이나 더 이어졌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또 다시 우리 현명한 국민이 끝냈고 그 국민의 요구를 대리해 윤석열이 뽑힌 거예요. 이게 윤석열 당선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깨가 박중합니다. 이제 새 시대를 열어야 해요. 민주당 하이에나들이 다시 그 시대를 바꾸시키려고 이 부당하게 공격하면 제가 나서서 몸빵해 드릴게요. 대신 시대의 요구에 역행할 때는 또 제가 나서서 비판할 겁니다. 뭐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20년 전에 끝났어야 할 구시대 이제 닫고 찬란한 새 시대로 나갑시다. 교수님, 저희 선거 끝났으니까 휴가 안 가나요? 무슨 휴가는 휴가야. 지방선거 뛰어야지. 아니 왜 사명감이 없어. 애프터 서비스 몰라? 아니 뽑아놓고 내팽개치면 그게 사람이야? 끝까지 책임져줘야 된다고. 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선생님 코로나도 안 걸려. 사명감이 있어서 코로나가 걸릴 수가 없어. 난 아프면 안 돼. 더 윤석열을 위해서 더 뛸 거야. 예!